입 아파. 자, 시청자 여러분. 자, 이제 마지막. 자, 떡밥 운영. 자, 떡밥 배합. 자, 떡밥 배합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정말 한 1년 동안 별의별 조합의 떡밥 배합을 다 해봤습니다. 진짜 뭐 황토도 섞어보고, 진짜 뭐 쌀 겹가루도 섞어보고, 진짜 뭐 감자 엉킨 거를 많이 해보고, 별의별 조합을 다 해봤습니다. 이런 떡밥, 저런 떡밥 조합, 이런 떡밥, 이런 떡밥 배합, 정말 많이 해봤는데, 느낀 건 딱 하나입니다. 그냥 잉어는 가장 우리가 시중에서 쉽게 구할 수 있고, 또 이렇게 할 수 있는 곡물류가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곡물류.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주로 지금 써서 하는 이 떡밥 배합은 그 점프나 잉어 천하라는 그 잉어 전용 집어제가 있어요. 그거 한 봉. 그리고 잉어 떡밥은 제가 정말 여러 가지를 다 시도해 봤지만 에코가 진리입니다. 에코는 무조건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에코 스페셜 그거 한 봉. 그래서 점프 한 봉, 에코 스페셜 한 봉. 그 다음에 포인트 찐깻묵. 네, 이 찐깻묵이 잉어한테는 낚시에는 굉장히 유용한 것 같아요. 그래서 찐깻묵을 한 봉을 더 추가시킵니다. 그 점프라는 잉어 지배제 안에 뭐 옥수수, 뭐 깻묵, 뭐 감자가루 여러 가지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에 찐깻묵 한 봉을 더 추가시키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만 하게 되면 이 떡밥을 물에다 넣게 되면 떡밥이 흐트러져서 풀어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좀 응집성을 높이기 위해서 글루텐을 좀 가미를 합니다. 그래야 떡밥이 물속에서 풀어지더라도 확산이 돼서 흩어져 버리지 않고 어느 정도 그 근처에서 이 글루텐이 섬유질 아닙니까? 그 근처에서 딱 잡아주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용도로 이 글루텐, 바닐라 글루텐, 아무거나 상관없습니다. 모든 글루텐 다 됩니다. 그 글루텐을 쓰고 있고요. 저 같은 경우는 그냥 그 하얀색 바닐라 글루텐을 쓰거든요. 그 바닐라 글루텐 그 낱개로 요만하게 포장된 거 있잖아요. 그거 3봉 정도를 넣어요. 예를 들어서 점프라는 잉어 집어제 한 봉에 또 에코 스페셜이라는 어분 하나 넣고, 그 다음 찐깻묵 한 봉을 넣으면 거기에 이 글루텐을 한 3봉이나 2봉 정도 넣는 것 같아요. 낱개로. 네, 그렇게 해서 배합을 잘 해놓은 상태에서 키포인트. 자, 제가 말씀드리지만 찐깻묵이 가장 효과가 좋다고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다가 이 찐깻묵은 시중에서 파는 거는 이미 기름을 짜고 남은 찌꺼기이기 때문에 향이 그렇게 강하지 않습니다. 그 향을 가미하기 위해서 참기름, 참기름을 좀 섞어줍니다. 자, 그래서 이제 어떻게 이 떡밥 운영을 하냐면, 이 떡밥은 정말 물 배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이 물 배합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필드에서 뭐 떡밥이 잘 풀어지거나 아니면 또 잘 엉켜지지 않고 잘 있거나 아니면 또 투척 시에 뭐 깨져버리거나, 진짜 어떤 경우는 떡밥을 너무 질게 몰아서 몇 시간 지나도 안 풀어지고 그대로 딸려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한 1년 동안 계속 매 주마다 이 떡밥을 만지고 하다 보니까 지금은 가장 이상적인 이 떡밥을 잘 배합을 하는 것 같아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이거 낚시에서 떡밥 배합이. 자, 우선 떡밥은 수분이 적으면은 푸석푸석해지면요 금방 물에서 풀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또 금방 물에서 풀어진과 동시에 또 던지는 과정에도 깨지는 경우가 많고요. 또 육봉 바늘 채비를 이렇게 거는데도 굉장히 불편합니다. 잘 금이 가고 벌어지고. 그리고 또 물을 너무 많이 먹게 되잖아요. 어떤 분들은 떡밥을 뭐 미리 만들어 놓고 그 다음 뭐 그늘진 곳에다 뭐 숙성을 시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도 해봤거든요. 그러면 이미 떡밥은 모든 수분을 싹 먹은 상태입니다. 싹 먹은 상태이기 때문에 물에 들어가도 수분 흡수를 잘 안 합니다. 수분 흡수를 잘 안 한다는 것은 그만큼 떡밥이 아주 오랫동안 늦게 풀어진다는 거죠. 뭐 잉어 원투 낚시에서 멀리 던져놓고 오랜 시간 뭐 기다리시는 분들이야 뭐 상관없지만, 장대 낚시 경우는 바로바로 집어가지고 바로바로 그 챔질이 이루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너무 빨리 풀어줘도 안 되겠지만 적당한 시간 내에, 제 생각에는 한 30분 정도 안에는 다 풀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운영할 거고요. 수분은 떡밥을 그리고 또 미리 만들어서 사용하지 마십시오. 진짜 어차피 이잉빨 채비라는 건 떡밥을 던져놓고 떡밥이 풀어지는 그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 시간에 다음 채비를 위해서 만들어 놓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떡밥은 그때그때 바로 만들어서 쓰는 게 좋습니다.
미리 막 이만큼 만들어 놓고 편하게 낚시하겠다고. 아니, 그렇게 그 정도의 시간도, 열과 성의를 투자 안 했고, 뭔 잉어를 잡겠다고. 죄송합니다. 하여튼간, 바로바로 만들어 쓰십시오, 떡밥은. 그리고 참기름도 바로바로 만들면서, 그때그때마다 이렇게 한 숟가락씩 가미를 하십시오. 자, 가장 이상적인 떡밥의 크기는 잉발 채비에서는 이 정도입니다. 자, 이 정도. 자, 크게 보여드릴게요. 이 정도. 자, 야구공만 하죠? 자, 이 야구공만 한 거. 종이컵으로 2컵. 자, 종이컵으로 2컵을 하면 이렇게 야구공만하게 됩니다. 이게 가장 이상적인 떡밥입니다. 이 정도의 양이 혹시 물에서 풀어지는 거 보셨습니까? 이 정도의 양이 물에서 풀어지잖아요. 요렇게 쌓입니다. 근데 저는 이거 한 덩어리 안 던지잖아. 2덩어리 던지잖아요. 요렇게. 아유, 부끄럽네요. 말하고도. 2덩어리 던지잖아요. 그 집어량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니까 오랜 시간 동안 뭐 계속 미끼를 투척하지 않고 그 시간 동안 계속 조용히 기다릴 수 있다는 장점. 요렇게 손톱만하게 말하고 던지면은 계속 그 자리에다가 떡밥을, 잉어 낚시는 집어가 생명이라니까요. 잉어 낚시는 집어가 생명입니다. 집어가 가장 중요합니다. 거기다가 요만한 거 언제 집어합니까? 요만한 거 2덩어리 한번 던져놔 보십시오. 뭐 하루 종일 집어한 것보다 더 많습니다. 그 요만한 거 딱 해놓고 또 자꾸 투척하면서 잉어가 올만 하면 쫓아버리고 올만 하면 쫓아버리고 그러지 마시고 그냥 2덩어리 딱 던져놓고 느긋하게 기다리십시오. 조용하게. 잉어 낚시는 빛과 소음에 정말 민감합니다. 최대한 빛을 줄이세요. 저 같은 경우는 유튜버 촬영을 하다 보니까 조명을 안 켤 수가 없잖아요. 조가에 악영향을 미친다고요. 그래도 잡잖아요. 네. 그리고 조용하세요. 옆에 사람하고 얘기하고 뭐 하지 말고. 잉어는 정말 빛과 소리에 예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만한 거 덩어리로 집어해 놓으시고 가만히 기다리시면 됩니다. 자, 가장 이상적인 이 떡밥은 딱 떡밥을 조물조물하고 뭘 했을 때 이 손에 묻어나면 안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떡밥을 물 배합을 잘해서 막 만졌어요. 근데 막 손에 막 찐득찐득하게 달라붙고 막 이런 데 막 묻고 막 이렇게 긁어서 막 떨어뜨리고 그러면은 잘못된 배합입니다. 떡밥은 내가 딱 만졌을 때 딱 아무리 이렇게 만지고 뭐 해도요, 절대 손이 묻어나지 않아야 됩니다. 가장 이상적인 겁니다. 제가 1년 동안 쭈물 추분한 떡밥입니다. 저 이거 잘해요. 글루텐은 못 뭉쳐도 이 떡밥은 잘 뭉칩니다, 제가. 자, 이렇게 해놓고, 자, 바늘은, 자, 우리가 시중에서 파는, 자, 찬바늘. 자, 잉어 전용 찬바늘 7호를 씁니다. 7호예요. 굉장히 바늘 굵죠. 네. 잉어 낚시는, 잉어는 입이 큽니다. 이 자바라 형식으로 입이 되어 있기 때문에 밑에서 주둥이로 흡입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흡입력이 굉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잔바늘도 뭐 4, 5바늘, 5, 5바늘 이런 바늘들은 들어왔다가도 이 과정에서, 흡입하는 과정에서 입에서 빠져버린다니까요. 최대한 잉어가 흡입을 했을 때 그 안에서 바늘이 빨리 가라앉아야 돼요. 그래서 이왕, 그리고 잉어 입이 요만 시간대 뭐 이런 바늘은 애기 바늘이죠. 붕어는 못 물어도. 그러니까 될 수 7호 바늘 이상 더 큰 거. 참고로 말씀드리지만 이 7호 바늘이 제가 이번에 정말 평생 처음 느껴보는 첫 챔질에서 감당할 수 없는 힘을 느꼈는데, 이 바늘이, 요만한 이 바늘이 이렇게 큽니다. 이 바늘이 펴져버리더라고요. 펴져버려요. 그 다음 요 줄, 라인. 이 합사가 그렇게 얇은 줄은 아니거든요. 이 7호 바늘, 찬바늘 7호 바늘 묶여있는 이 바늘이. 근데 이게 끊어져 버려요. 참 정말 수제로 짱짱하게 만들어 쓰고 싶은데 일일이 이거 다 묶고 한두 개도 아니고 이 육봉바늘을 몇십 개를 만들어야 되는데, 언제 그러고 있습니까? 그냥 이거 쓰는데 항상 자 체크하실 때요. 그리고 이 시중에서 파는 이 바늘, 이 매듭 부위 있지 않습니까? 이 매듭 부위가 꼭 불리한 게 몇 개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몇 번 경험했는데 분명히 정확한 타이밍에 챔질을 했는데 잉어는 없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챔질 타이밍을 잘못 잡았나 싶었는데 나중에 바늘을 회수하고 거두면서 보니까 이 매듭 부위가 빠져버렸더라고요. 풀려서. 그래서 항상 이 바늘을 쓰실 때는 항상 당겨서 이 매듭 부위를 타이트하게 다 조여주세요. 확인하고. 그리고 하나라도 풀려버리면 그냥 버려버리세요. 이거. 내가 언젠가는 어떤 대상, 내가 목표하는 큰
대구를 잡을지 모르는데 이러한 사소한 실수에서 기회를 놓쳐버린다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제가 이번에 엄청 억울했다니까요. 진짜. 제가 이번에 엄청 억울했다니까요. 진짜. 아, 물론 자연에서 주는 힐링만으로도 감사한데 그래도 억울했다니까요. 그래서 이 바늘 단점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자, 바늘 큰 거 쓰세요. 자, 우리 저 구독자분 중에 인빨채비를 사용하신 분이 문의를 하셨어요. 말씀하셨어요. 저는 잉어가 안 잡혀요. 맨 붕어만 잡는다는 거야. 근데 내가 그랬죠. 그러면 뭐 붕어를 잡으셨으면 무조건 중저급 이상 월이 잡으셨을 건데요. 그렇대요. 맞습니다. 요거는 바늘이 크면 클수록 붕어들도 집어가 되겠죠. 뭐 잉어만 좋아하나요? 붕어도 좋아하겠죠. 붕어한테는 쇳덩어리예요. 못 물어요. 이거 한 번에 덥석 물 정도의 붕어면은 붕어가 입질이 예민하지 않습니까? 요런 거 뭐 덥석 흡입해서 물 정도면 중저급 이상이에요. 무조건. 간혹가다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잔바리들이 지나가다가 옆구리 걸려요. 옆구리. 바늘이 크다 보니까 옆구리가 걸려갖고 찌를 계속 깔짝깔짝 거린다고요. 하지만 무조건 찌가 빨려 내려갈 때는 무조건 중저급 이상이다. 이물감이 있어서 붕어는 쉽게, 이 바늘이 크다 보니까 무겁고 하니까 이물감이 있어서 붕어가 쉽게 흡입을 잘 못합니다. 뱉어버리지. 잉어같이 큰 놈들이나 못 모르고 그냥 한 번에 훅 흡입했다 바늘 몇 개씩 들어가고 그러는 거지. 그래서 바늘은 무조건 큰 놈 쓰시라고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쬐끄만 거 쓰면 잔입심들이 많습니다. 무조건 큰 거 쓰십시오. 자, 이렇게 해놓고, 자, 이거 다는 거, 떡밥 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이게 왜 중요한지 말씀드릴게요. 자, 떡밥을 내가 잘 이렇게 묵혀놨으면 얼마나 이쁩니까, 진짜. 이거 물이 들어가면 한 20분이면 싹 풀어져 버립니다, 이 정도면. 그리고 투척이나 뭐 채비 던져놓고 채비 안착할 때도 터질 일 없고요. 딱 가장 이상적인 방법입니다. 떡밥은, 죄송합니다. 자꾸 만져보고, 자꾸 쭈물쭈물 해보시고, 이렇게 뭉쳐보고, 저렇게 뭉쳐보고, 계속 해보십시오. 그래야 실력이 납니다. 무조건 제가 뭐 이렇게 가르쳐준데 떡밥 그대로 이상적으로 만들 수는 없습니다. 떡밥은 제가 많이 만져봐야 돼요. 손에서 어분 냄새가 떠나지 않을 정도로 많이 만져봐야 됩니다. 매 주마다 수십 개의 떡밥을 주물딱 거린 것이 1년이라니까요. 얼마나 잘 뭉치겠습니까? 자, 그렇게 하시면, 자, 이 바늘꽂이 넣고요. 그 다음 항상 이 6번 바늘을 넣을 때는 꼬여있지 않게 모든 이 라인을 좀 정렬을 하십시오. 좀 펴서. 이렇게. 꼬여있으면 안 됩니다. 좀 완벽하게 하지 않더라도 좀 이렇게 살랑살 낭창낭창거리게 좀 정렬을 하십시오. 그 다음에 넣어서 뺐잖아요. 자, 뺐으면 이 바늘을 가지런히 균등하게 꽂아주는 것도 중요해요. 자, 그래서 균등하게 꽂아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바늘 꽂고요. 맨 위에 꽂아 주시는 겁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바늘 적당한 간격으로 꽂고요. 자, 세 번째 바늘에서 하나의 팁이 나갑니다. 세 번째 바늘에서 이 인조 옥수수 미끼를 하나 껴주십시오. 인조 옥수수 미끼. 이거 가짜예요, 가짜. 가짜인데 정말 실리콘인데 부드럽고 좋습니다. 잉어가 에그도 물어요. 노란색 에그에 정말 그 누워 낚시 하시는 분들 노란색 에그볼 하나 껴가지고 잉어 잡는 분들도 많으세요. 그 역할을 해줄 거예요. 혹시나 잡어들이 너무 많아서 이 떡밥 소진이 빨리 돼버렸을 때 마지막 한 가닥 희망인 거죠. 요 작은 옥수수 씨알 하나가. 그래서 이걸로 저는 잡았는데요. 낮에 잡았으니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 번째 넣어주시고, 자, 네 번째 끼시고 균등하게, 자, 다섯 번째 균등하게 끼시고, 떡밥은 쫀득쫀득 해야 됩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 또 옥수수 끼십니다. 끝에만 살짝 해서, 자, 바늘에 그냥 이렇게, 자, 바늘에 이렇게 달아서 끼워주세요. 이제 여기서 풍물주의 노하우가 나갈 겁니다. 자, 긴장하십시오. 이렇게 하셨잖아요. 이렇게 하셨으면 줄만 이렇게 당겨서 정렬을 한 다음에 던지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렇게 하시면요, 보세요. 제가 떡밥을 이렇게 담가놓고도 넣어서 풀어지는 형태를 보고 수없이 많은 경우에 풀어지는 형태를 관찰을 했습니다. 이렇게 하시게 되면요, 봐보세요. 떡밥이 풀어지잖아요. 풀어지면 이 바늘들이 다 이렇게 분산돼서 정렬이 되는 게 아니라 다 일자로 뻗어 있습니다. 가지런히. 그리고 이 떡밥은 어디서 풀어질까요? 바늘은 이미
풀어져서 여기에 다 6개의 바늘이 이루고 있는데 떡밥은 다 여기서 근처에서 풀어지겠죠. 중요한 건 이 바늘을 덮어야 되는데, 그죠? 그래서 아마 실패를 보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자, 그럼 어떻게 되냐? 자, 이 떡밥을요, 줄을 당기세요. 줄을 당기면 여 밑단부 있지 않습니까? 여 밑단부가 파고 들어야 돼요. 안으로 파고 들어야 됩니다. 이렇게 천천히 당기시면 줄이 쫙 쪼아지면서 파고 들어야 돼요. 그리고 또 눌러주시고, 자, 이렇게 해서 줄을 이 가운데 이 센터가 되는 이 배꼽줄을 안으로 파고 들게 하세요. 그럼 당연히 여 위에 있던 이 바늘이 짧아지겠죠? 이 길이가? 그죠? 줄을 안 당겼을 때하고 줄을 가운데로 끄집어 당겼을 때하고 이 줄이 짧아지겠죠? 이렇게 짧아지면 떡밥이 풀어졌을 때 이 바늘을 덮습니다. 이렇게 하셔야만. 그리고 바늘이 덮어요. 자, 잉어가 어떻게 흡입을 할까요? 이게 다 풀어져서 흡입하는 경우도 있지만, 자, 이렇게 되었을 때, 자, 천천히 하나씩 풀어지겠죠. 물속에서. 한 번에 확 풀어지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천천히 녹아들듯이 풀어질 거예요. 그러면서 이 바늘 하나가 여기서 툭 하고 이렇게 뱉어지겠죠. 잉어는 계속 이거를 여기 저기를 흡입을 할 거예요. 이런 과정에서 훅칭이 되고 입질이 됩니다. 이렇게. 이 안에 계속 있잖아요, 이 바늘이. 근데 이것이 만약에 이 원줄, 배꼽줄이 겉에서 맴돈다면 이 바늘은 이렇게 펴자고 여기 정도 있겠죠. 잉어는 계속 여기서 노는데. 그래서 이렇게 해놔야만 여기서 풀다가 이렇게 된 상황에서 이제 이게 완전히 풀어져 버리면 이제 그때까지도 잉어가 안 왔다가 완전히 풀어지면 이 바늘을 덮고 이 바늘 가장자리에서 이 떡밥이 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잉어의 밑에 배꼽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요. 떡밥. 이게 제가 여러분께 알려드리고 싶은 노하우입니다. 그래야 이거를 흡입하다가 잉어가 바늘을 흡입하기 좋다 이거죠. 그래서 이렇게 덩어리진 상태에서 이렇게 있는 거를 쪼다가 호록 마시는 경우도 있고, 이걸 건들다가 완전히 풀어져서 이 바늘을 다 덮어놓은 상태에서 흡입하다가 이 바늘이 들어가서 훅칭이 되는 거고. 그래서 이 떡밥을 이 배꼽줄이 굉장히 중요한 거였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항상 이거를 쫙 당겨 주시는 게 중요하다. 네. 자, 이렇게 하시면은 아마 손맛 보여줄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항상 이 떡밥은 그때 만들어 쓰십시오. 자, 그리고 이왕이면 떡밥 하실 때 요 한 덩어리도 확률이 좋겠지만, 이왕이면 잡고 싶으시면 2덩어리 치십시오. 잉어는 집어가 생명이라니까요. 그냥 2덩어리 딱 던져놓고 가만히 계시면 됩니다. 그리고 잉어라는 자원이 붕어보다 많지 않지 않습니까? 그죠? 잉어라는 자원은 붕어보다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개체수가 적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 어떤 형태로 잉어가 올지 모릅니다. 될 수 있으면 아까도 말씀드렸지, 잉어 낚시 내가 잡고 싶으면 잉어가 많은 저수지를 가십시오. 잉어가 있는 저수지가 아니라요, 저 같은 초짜들은요, 잉어가 있는 저수지가 아니라 잉어가 있는데 많은 저수지를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도 해보고 저기서도 해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그 저수지하고 친해지잖아요. 그러면 잉어가 다니는 길을 알게 돼요. 저 같은 경우도 대물급 잉어가 나오는 저수지를 자주 이용하는데, 제가 거기서만 해봤겠습니까? 여기저기 다 실패를 봐보고 잉어들이 어디서 주로 회유하는지를 알기 때문에 거기 가는 거예요. 대부분 잉어 낚시에 유용한 지형이 곱부리 지형, 일자리 지형보다는 곱부리 지형으로 아루가 진 지형, 이렇게 걸 회유하는 걸 좋아해요. 그리고 또 맹바닥보다는 모래나 이런 자갈이 있는 곳을 잉어들이 또 선호를 합니다. 그래서 딱 가서 모래 바닥이 되어 있는지, 아니면 곡선형으로 휘어 있진 않은지 타고 돌게요. 그리고 이 시즌에는 좀 가 쪽으로도 회유할 수 있는 잉어들을 노려볼 수 있는 거고요. 또 기온에 민감하기 때문에 날이 뜨겁고 더운 날은 좀 더 깊은 쪽으로 돌아서 회유할 수 있는 곳을 찾아보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같은 산란철은 부들이나 떼짱이 형성되어 있는데, 하지만 내가 장대 낚시를 하는데 쥐장이 없는 곳으로 한번 찾아볼 수 있는 거고, 또 새물도 있고
비가 와서 샘물이 바다 오는데 그 물에 뭐 흙이나 그런 게 쓸려서 내려오는 데 있죠. 흙탕물이 형성이 되는 곳, 뭐 그런 곳, 이런 곳은 제가 자주 이용하는 곳입니다. 아니면 주변에 황토나 뭐 이런 흙들이 빗물에 쓸려서 유입이 될 수 있는 곳들. 그래서 제가 앉는 곳이 항상 황토밭이나 흙이 빗물에 쓸려서 유입이 될 수 있는 곳입니다. 아니면 지형이 아루가지 가지고 고뿌리 지형이거나, 아니면 모래가 있는, 수로 같은 경우는 모래나 뭐 이런 자갈로 형성되어 있는 지형이거나, 그런 지형들을 다 보고 앉아서 집을 확실하게 해놓고 기다리신다면 분명한 손맛 보일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풍월주에 잉어 빨림차비에 대해서 나름 세세하게 전달해 드린다고 드린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낚싯대, 그리고 뭐 채비, 그리고 이 떡밥 운용까지 해가지고 제가 해드린 것 같습니다. 제 이런 것이 참 뭐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도움이 됐으면 좋겠는데, 아직은 주변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이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면 남들 다 붕어 낚시하고 계시는데 가지고 이런 떡밥 덩어리 막 풍덩풍덩 던져가면서 하면 민폐 아닙니까? 근데 저희는 어차피 이거 한 번 던지면 4시간은 가만히 있잖아요. 오히려 옆에서 붕어 낚시 하다가 떡밥 던지면서 계속 저를 방해합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잉어 낚시는 이왕이면 그 조사님들이 많은 데서는 하지 마세요. 제 영상 어디에도요, 제가 잉어 낚시하는 장소에 조사님들이 계시는 곳은 없어요. 저는 잉어 낚시를 할 때는요, 사람이 없는 데서 한다니까요. 다시 말씀드리면 잉어는 빛과 소리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그래서 집어가 중요하고요. 잉어 낚시는 집어가 중요하고 빛과 소리가 차단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다 보면 분명히 씨알 느낄 큰 씨알의 대구리도 언젠가는 송어 볼 수 있으실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잉어 장대 낚시 노하우를 우리 시청자 여러분에 공유해 드렸습니다. 그러면 자, 구독과 좋아요는 매너 자 눌러 주십시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에 또 새로운 시도로 또 성장하는 모습 보여드리는 이 초짜 낚시 풍월주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오늘 말씀드린 이 모든 리뷰는 풍월주의 개인적인 이 채비고요. 그 채비에 준해서 모든 설명을 한 겁니다. 모든 조사님들께 각기 다른 채비법을 운영법이 있는 법인데 거기에 따라서 뭐 다 똑같은 건 아닙니다. 그냥 잉빨 채비를 사용하는 풍월주의 엉뚱한 이 낚시에 적용되는 겁니다. 자, 그럼 다음에 또 더 좋은 모습으로 찾아뵐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목이 탑니다. 목이 타. 진짜 말 많이 했다. 목이 쉬겠는데? 죽겠습니다. 힘들어. 대구리 하십시오. 대구리 하십시오. 대구리.